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속전속결로 사건 수사를 매듭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1차적으로 돈봉투를 전달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돈봉투 사건 수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검찰이 돈봉투 사건 수사 네. 너무 길게 끌고 가지 않겠다는 속전속결 방침을 세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변 인물 수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장동 수사라든지 뭐 성남 FC라든지 다 지켜보셨지만 압수수색을 하고 소환하고 그다음에 구속하고 이게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기억하시죠? 뭐 압수수색하고 또 수개월 실질적으로 구속 기소하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건 기억하시겠지만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에 이미 소환이 시작이 됐습니다. 강내구, 강화평 이런 사람들을 소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강내구 씨로부터는 실제로 돈을 조성해서 전달했다라는 말까지 바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거 기록적이죠. 압수수색을 한 지 지금 거의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범행을 인정을 하는 상황.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택상 뭐 지금 그 강내구, 이정근 이렇게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 강화평이나 또 다른 강씨 있지 않습니까? 뭐 그 강씨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현역 의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소환, 뭐 2차례 소환한 사람도 있고 소환이 다 끝났다. 이제는 현역 의원인 윤관석, 이성만 차례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9명, 즉 돈을 만들고 마련책, 조달책, 그 다음에 실제로 전달책, 전달하고 그리고 중간에 전달하고 이런 9명 중에 이 현역 의원 딱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윤관석과 이성만 이 두 사람을 소환한 다음에는 바로 20명 돈을 받은 사람들을 소환한다. 이게 이제 이렇게 플랜으로 이 과정인데 아주 급속하게 지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제 강내구 한국수자원공사 감사 9,400만 원 중 8천만 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3천만 원 두 번은 300씩 의원들에게 배포를 했고 나머지 2천만 원은 뭐 지구당 상황실장이라든가 본부장들한테 배포를 했어요. 지금 조사 결과로 보면은 돈은 어디서 만든 거예요? 자기 돈인가요? 자기 돈이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 박우식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왜 이정근의 돈을 맨날 후원하고 스포너 하다가 10억 정도 준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예 제보를 해서 이정근을 구속시킨 그 담당 사업가, 이 사업가와 이정근의 대화 속에서도 이 바로 나옵니다. 지금 강내구라는 사람이. 그래서 강내구라는 사람한테도 돈을 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강내구가 그렇다면 돈을 완전히 뭐, 이렇게 움켜쥔 사람이냐?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정치꾼, 정치 안에서 막, 지역구 받고 뭐 하는 와중에 이렇게 그 돈을 자기도 막 모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대전 지역에 뭐 사업가들 대전 지역에서 돈을 거기서 조달을 했다. 19대 20대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대전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또 상임 감사까지 하고 있으니까 수자원공사 유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이나 정치권에서 출마까지 했으니까 스폰서랄까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봐야죠. 사업가들하고 관계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능수능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나 이번에 또 출마할 거야. 얼마 내줄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사업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냥 허투루 이야기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이번 녹취록에 사람 이름이 튀어나와요. 스폰서들의 사람 이름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른 사람, 이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완전히 수사에 완벽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검사실에서 아예 산대요. 그렇다고 그러네. 보통의 사람들은 변호사 접견으로 왜 그 자기 시간을 좀 소비하는데
한 번은 변호사가 찾아갔대요. 접견하려고. 근데 없는 거야.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검사실에 갔어요. 있을 정도로 검사실에서 검사한테 모든 걸 협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특정했다는 거예요. 대전 지역 사업가들도. 그런데 이 강내구가 네. 정치권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뇨 생활도 하고 돈을 어디서 나왔는지 자기가 만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돈 주고 것은 난 모른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네. 나는 전달만 했지. 누구누구 준지는 나는 모르겠고 나는 준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잡아떼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예, 예, 그럼요. 그게 이제 둑이죠. 마지막 둑. 자기가 예, 지금. 예. 왜냐면 자기가 버텨야 현역이 다 현역원들이 버티는 버티는 거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살 길은 또 어떻게든 형을 살고 나와서 그걸로 의리로 또 먹고 살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러니까요. 그걸로 끝까지 지금 버티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런데 네. 이 강내구가 이런 짓을 하는데 지금 그 감사로 있으면서 청백리상도 받았고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감사 중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런 거 뭐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청백리 그러면 뭐 특히 뭐 청룡상, 그러니까 저 조선일보도 그런 걸 비슷한 걸 하고요. 상 주는 건. 네. 특히 이제 청백리 그러면 사실 뭐 감사협회장, 그 청백리 상 받은 거 갖고 감사협회장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감사협회장으로 그 다음 해에 아, 내가 청백리 상 받았다 그러니까 감사협회장으로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일수록 이렇게 사실 그 정반대 사람이 가능성이 큰 게 유동규 보세요. 네. 유동규 당시에 그 도계공 본부장이나 혹은 사장 대리 시절에 제가 기사로 봤습니다. 이 유동규가 얼마나 청렴한지 도시락만 먹는다.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서 바깥에서 밥을 먹으면 이 청렴하지 못한 그 부정부패에 휩싸이게 된다. 그래서 임기 내내 그 도시락만 먹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청렴을 강조하는 이재명으로부터 칭찬도 받았다.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런 거죠.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지 않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아주 조그마한 아파트라든가 거기에 살면서 청렴을 강조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데 네네. 어쨌든 이 강내구도 정치판에 굴러먹은 사람인데 오죽 그렇습니다. 하겠습니까? 예. 윤관석 의원은 탁 지금 임을 다물고 기자들하고도 접촉을 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상만 의원, 네. 이성만이죠. 네, 이성만. 조특상, 예. 이 조특상 인천시 정무 예, 부시장을 부시장.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도 이제 1,000만 원 조성한 사람 예, 아닙니까? 이 사람하고 입 맞추기, 말 맞추기 했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자, 이걸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 이 기사의 소스가 뭘까 한번 고민을 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조택상 인천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성만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검찰 수사 뭐라고 그랬니? 검찰이 뭘 물었니? 응?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돈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근데 그 당시에 이성만도 검찰에 불려가는 시점, 뭐 압수수색한 이후의 시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 해당 9명들이 서로 전화를 하는데 이성만은 조태상한테 전화를 해서 입을 맞추려고 어떤 상황인지 어디까지 검찰이 알고 있는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누가 알았을까요? 누가 언론에 얘기했을까요? 바로 조택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예, 예. 자, 조택상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정근이 나한테 전화해서 돈을 얘기했다. 나는 주지 않았다.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주지 않았다라는 건 어쨌든 결과지만 과정은 밝힌 거 아니에요. 예. KBS한테 이정근이 돈을 늘 걔는 뭐 배고프다 어쩐다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조택상 입에서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건 역시 이성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건 조택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택상도 거리를 두면서 자기가 지금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살 궁리를 그렇죠. 찾는 자기 거예요. 살 궁리. 죄수의 딜레마. 딜레마. 예. 그렇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또 하나 강내구와 이정근 간의 통화 내용을 보면은 제3의 스폰서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네. 김모 씨가 이제 주로 많이 등장을 하던데 네. 이 사람이 사업가는 또 그렇죠. 사업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건 아직 정보가 나오질 않아서요. 그 김모 씨를 통해서 아마 이 사건 말고도 정치 자금을 많이 조달을 한 모양이죠. 네네. 그러니까 스폰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상 지금 우리가 돈봉투 사건만 지금 추적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예. 아시다시피 3만 건의 그러니까 통화 내역 중에 2천 건이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인데, 그러니까 그 불법적인 정황이 느껴지는 2천 건의 통화를 지금 계속 그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돈봉투 말고 다른 사건과 관련해서. 근데 뭐가 겹치냐면 돈을 준 사람은 겹친다는 거예요. 스폰들이. 그래서 이 스폰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지금 결과, 또 다른 수사에 지금 단초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김모 씨의 경우는 선거가 끝난데 이제 이재명 대선 캠프가 차려지니까 윤관석 의원이 이정근한테 얘기해서 그 김모 씨 자녀 이력서 좀 보내라 했는데 딱 캠프에다 꽂아줬다는 거. 보름 만에 꽂아줬다는 거죠. 좋은 자리에. 자, 이걸 정무 쪽 그 자리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대선 후보의 캠프에 들어간다는 건 뭐 로열티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사람의 보증도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캠프에 들어가는 건 나중에 사람이 대통령에 대해서 인수위를 차리고 또 어떤 요직을 우리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중심제니까 지금 꽂아줄 수 있는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캠프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공신에 따라서 지금 그런 자리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캠프에 누구나 들어가려고 하죠. 캠프 직함이라도 하나 걸치려고요. 그런데 정무실 쪽에 좋은 자리에 그대로 꽂아줬다라는 건 윤관석과 또는 송영길과 그 다음에 이재명 쪽의 커넥션. 당시에 그렇게 치열한 상황인데 그렇게 바로 보름 만에 꽂아줄 수 있을 정도로 송영길 내지 윤관석과 이재명 내지 정진상이 아주 밀착해 있었다라는 걸 지금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가 김모 씨는 그 9,400만 원 중에 들어가 있지는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9,400만 원 다른 사람들이 다 조달한 거예요. 대전 지역. 그러면은 이 사람을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재명 캠프 꾸려지니까 거기에 넣어줄 정도면은 김모 씨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게 윤관석이가 왜 꽂아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9,400만 원 훨씬 넘어서 억대로 돈이 뿌려졌다고 봐야죠. 그럼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JTBC가 지금 계속 이 부분에 특종을 하는데 이미 보도가 되고 저희들도 다뤘습니다만은 송영길도 스스로 많이 했더라.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강내구 이야기는. 그러면 송영길은 송영길 나름대로 자기 또 스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본인이 직접 뿌릴 수도 있고 자기 대리인 뭐 보좌관이라든가 시켜가지고 또 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 9,400만 원 딱 드러난 건 9,400이지만 뭐 수억 대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9,400만 원이라는 건 즉 이정근이 포함돼서 이정근이 중간 전달책 역할을 했던 그리고 그것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녹취를 된 것, 녹취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 부분 돈봉투와 관련된 이정근과 관련된 그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상 굳이 이런 어떤 통화를 하지 않고도 돈이 갔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이 부분에서도 9,400만 원보다 훨씬 많을 테고 송영길도 따로 해갖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줬을 테고 그러다 보면 액수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윤관석이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윤관석이가 그걸 총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를 총괄을 했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윤관석이가 제일 잘 알고 또 원래부터 뭐 인천 쪽에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인가 사무총장 임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무총장이라는 게 조직과 돈을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성만 의원은 인천 시의원 출신이고 아마 송영길과 관계에서는 이정근
사무부총장보다도 측근이 아닌 모양이에요. 뭐 할 때 나 좀 잘 말해줘 이런 거 보면은 이정근한테 나 열심히 했다고 좀 얘기 좀 해줘. 내가 돈 많이 전달 많이 했다고 여기에서 굉장히 공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달라고 하지. 그래서 이성만은 별 영향가는 없을 것 같고 수사를 해봤자 자기 선에서 아는 거고. 윤관석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윤관석이가 입을 열어야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고 누구한테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윤관석의 지금 말씀하셨지만 통화들을 지금 너무 많은 그 JTBC가 통화를 지금 계속 하루에 한마디를 그냥 한 꼭지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한마디 딱 하고. 야, 정말 이렇게 우리 저 꽃감 빼먹듯이 동업자들끼리는 너무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딱 한마디 그거 딱 따갖고 그 기사 한 꼭지만 한마디 하고.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윤관석만 따로 다 뽑아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이성만, 그러면 이성만은 알 수 있는 부분만 딱 알아요. 자기가 그렇죠. 아는 수 있는 부분. 조택상 역시 말하는 부분이 딱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마련하고 돈을 중간에 누구한테 전달을 해서 그게 몇 개로 어떻게 나눠져서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간다. 이렇게 조달책, 전달책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여하는 사람. 이 모든 과정에서 각각의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윤관석은 처음부터 스폰부터 다 얘기하잖아요. 누구한테 돈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조달 과정도 다 인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공여를 했을 때 누구한테 이걸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까지도 다 판단한다. 그러면 9명 중에 가장 기획, 밑그림을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윤관석이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렇죠. 삼선 의원이 나오고요. 그랬으니까 그 캠프에 아마 총괄 본부장 정도 했을 겁니다. 윤관석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윤관석이가 입을 열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은 주변 인물들은 이제 거의 수사가 끝난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선 돈 준 사람으로 이 녹음 파일에 나오는 윤관석과 이성만 의원 두 사람을 불러서 적어도 4주 정도는 소환 조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밝혀지는 대로 돈 받은 사람 쪽. 20명. 준 사람이 더 아마 죄도 클 겁니다. 받은 사람보다. 아, 그럼요. 받은 사람보다는 더 크죠. 그렇게 지금 짜여져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돈을 주고 받은 사람, 시기, 장소 이런 것들이 특정이 돼야만이 재판에 가서 기소를 하더라도 이 사법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재판에서 안 돼요. 그렇죠. 과거 박희태 사건 때도 20여 명이 다 거론되고 리스트도 나왔지만 나 준 적 없다, 받은 바 없다 이래 보니까 끝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6천만 원과 관련해서는 시간과 장소가 특정이 돼 있죠. 중국집. 그 여의도의 4글자 중국집과 그다음에 당시에 윤관석이 이정근한테 하는 말 내가 몇 시에 있을 테니까 나머지를 갖고 와. 뭐 이걸 갖고 와. 이런 특정 시간과 특정 장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인들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인이 그 특정 장소에 그 시간에 있었냐 없었냐 이건 또 나올 수가 있죠. 어쨌든 이게 검찰이 정말 수사에서 밝혀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이 검찰 수사가 완결이 되는 거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구속영장이 나오고 그게 체포동의안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최종 목적지는 역시 송영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파리에 가 있는데 송영길과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물려주는 것은 자기 부모한테도 안 물려줍니다. 큰일 났죠. 형제한테도 안 물려줘요. 큰일 났죠. 그런데 물려줄 정도 같으면은 두 사람 간에는 아주 내밀한 그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죠. 대장동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딱 서로 이 끈이 묶여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재명은 지난 17일 날 최고위에서 사과하면서 송영길의 조기 요청을 요청한 뒤로는 입을 딱 다물고 있고 지금 주변 사람들만 계속 송영길 조기 귀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표현은 뭐냐면 뜻밖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 계파가 다 나서서 송영길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친명계 빼놓고, 친명계 일부 빼놓고, 장경태나 뭐 정성호나 이런 사람들 헛소리를 좀 했잖아요. 뭐 이게 밥값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자들을 빼놓고는 민평연계, 그 다음에 부엉이 모임, 친문계 뭐 할 것 없이 송영길 돌아와라라고 한 마디씩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안 나오던 박범계가 갑자기 원내대표로 그러네요. 나온다고 원내대표로 나왔어요.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현옥은 들어가고. 근데 이 상황이 맞물리면서 해석을 막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왜 갑자기 지금 박범계가 뛰어들었을까? 지금 왜 전 계파가 전부 송영길 돌아라라고 할까?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이재명은 송영길과 지금 손절을 했나? 아니면 아직도 공동체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주군과 그 다음에 그 가신의 그룹에서는 일단 가신들이 먼저 나서서 이건 내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만약에 윤관석이 정말로 그러니까 송영길과 친하고 정말 정진상과 이재명의 관계 같은 사람이다 한다면 자신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선이다. 내가 몸통이다, 내가 머리다, 라고 나설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윤관석은 아무 얘기도 안 하잖아요. 본인이 왜 나서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국회의원을 더 해먹으려고 그러니까 송영길은 간 것 같고 이재명 줄에 서야죠. 살라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윤관석과 이성만은 얘기하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본 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어떠한 사람도 송영길을 커버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지금까지 검찰이 까지 아니한, JTBC가 받지 아니한 녹취. 즉, 송영길과 이정근 사이는 사실은 송영길이 원외에서 비선이 두 사람이 있다. 즉, 이정근과 그 다음에 지금 당내부다. 무슨 일이든 다 시키면 무슨 일을 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전화해서 현역 말고. 그런데 그렇게 이정근이 지금 뭐 오빠 하면서 송영길과의 관계가 다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정근과 송영길의 통화가 없을 건가?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있겠죠. 당연하죠. 뭐 없을 사이가 아니니까요. 송영길, 이정근 간의 통화 녹취 이게 지금 까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길을 커버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정근의 그 녹취가 있다. 그걸 가정으로 한다면 그 누구도 송영길을 커버해 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재명이 송영길을 토사구팽시키는 쪽으로 자기는 마음을 정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나서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그렇죠. 다 그냥 주변을 통해서 다른 최고위원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송영길을 지금 압박해가지고 송영길 하나 희생시키는 게 그렇죠. 국회의원 20명 20여 명을 희생시키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20명이 나면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가 되잖아요. 구성은 난리 나버리죠. 그러면 체포동의안 돌아오면 20명만 돌아서도 바로 구속되는데 이재명은? 그렇죠. 그럼 난리가 나는 거죠. 생 난리가. 어떻게든 송영길 하나로 완전히 송영길한테 네가 모든 걸 다 뒤져쓰고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수장인데 나서라 라고 하면 20명을 살려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가능할까? 송영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송영길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간에 뭐랄까 팽팽한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K라는 스폰서의 그러니까 자녀가 지금 보름 만에 이력서를 낸 지 보름 만에 지금 가장 유력하다는 대선 후보의 캠프의 정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정무실은 정진상이 수장이었거든요. 그 정진상이 수장이었던 바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건 엄청난 커넥션이 있지 않고는 송영길 쪽 스폰서의 아들, 딸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명의 딜레마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송영길을 칠 수밖에 없는데 뭐 읍참마속이라는 좋은 말을 쓸 거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기에는 정말 내로남불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은
끙끙 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김문기 고인이 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의리가 없는 사람이 되죠. 예, 그렇게 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이심송심이었는데 예, 대통령 후보 떨어지고 그렇게 빌빌거리고 사람들을 눈에서 잊혀져야 될 사람을 지역구를 물려줘서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다. 아무튼 22일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발의해서 송영길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